안녕하세요. 광주 폴리 로컬 식경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광주 비엔날레대당 광주 폴리부의 장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2월 25일부터 광주 폴리 로컬 식경을 콩과 들깨를 주제로 해서 총 9주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2월이라서 되게 추웠거든요. 근데 벌써 오늘이 제일 따뜻한 날이 됐네요. 그래서 9주 동안 여러 번 얼굴을 뵈신 선생님도 있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다들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희 이곳 청미장은 2017년도에 광주 폴리 3차의 작품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간이고요. 5년 동안은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조성을 해주셨던 장진우 셰프님이 광주의 청년분들을 셰프로 모시고 진행을 했다면 이후부터 올해부터는 처음 저희가 광주 폴리부에서 기획을 해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콩과 들깨를 주제로 하게 된 데에는 광주의 음식 문화사에서 어떤 특별 계층이 먹어왔던 음식이나 한상 차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굉장히 광주 전남 지역에서 늘 저희의 주 재료로 식탁에 올랐던 재료이기 때문에 주제로 잡았고요. 그동안 콩과 들깨를 둘러싼 다양한 식경의 감론과 또 맛을 보는 자리로 구성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특히 서양콩에 대한 얘기를 모머스 커피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맛을 보는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거는 이미 맛을 보셨겠지만 광주 커피를 개발해 주셨습니다. 광주 커피를 처음에 모머스 커피가 개발을 해주실 때 광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주셨다고 해요. 그럼 일단 저희는 빛고울의 고장이기 때문에 따뜻한 햇살과 그리고 생동감, 그리고 어두운 과거보다는 5.18 민주화 운동에 저희의 열기와 그리고 올해 따뜻한 햇살에 영감을 받으셔서 개발된 커피입니다. 특별히 패키지에는 저희 민중미술 작가님으로 알려주신 이상호 선생님께서 치유의 시간 동안 그리신 즐거운 상상이라는 2007년도 작품이 패키지화 되었는데요. 오늘 선생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호 선생님이십니다. 그럼 저희가 또 커피를 매개로 특별함을 모두에게 라는 기업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모머스 커피와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저희는 폴리를 통해서 도시를 다르게 감각하고 삶의 장제손 또한 다시 한번 재구축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길 바랬어요. 그리고 이상호 선생님의 작업 또한 굉장히 맞닿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단시간에 예약이 종료되었던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으신 모머스 커피의 전주현 바리스타님을 모시고 강의와 시연을 보시겠습니다. 전주현 바리스타님은 2019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시기도 하세요.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입국한 지 지금 이제 일주일 차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광주 이거 기획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듣고 바로 출국을 했다가 한 2달 정도 커피가 생산되는 나라들을 다니다가 지난주에 입국을 했고 아주 급하게 또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대로 사실 도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푸드에 대한 이야기 문화 예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커피라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기술자일 수도 있어요. 커피만 15년째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근데 커피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저한테 굉장히 낯설고 또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마치 의원님께서 키워드를 잘 뽑아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도시재생 그리고 문화, 아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다뤄보고자 하고 저희가 또 로컬에 대한 개념을 가지면서 활동하고 있는 로컬 프로젝트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이야기들을 조금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모든 이야기들을 담아내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은 네, 끝날 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또 저의 정성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도 들리나요, 혹시? 네. 해볼게요. 네, 긴장돼요. 되게 오랜만에, 네, 되게 오랜만에 누군가 앞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한 두어 달 만에, 한 두어 달 만에. 네, 우선 저희는 모모스 커피라고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분도 계시고 또 듣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어제 저희가 식사를 하다가 모모스는 무슨 뜻이에요? 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또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모모스라는 단어는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 오픈했을 때 사용했었던 단어이긴 한데 그때 당시 때는 신조어였어요. 이제 세월이 좀 많이 지나서 신조어라고 표현을 하기엔 좀 어려운데 이제 이런 하나의 부류들을 좀 나눠 놓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보여드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따왔습니다. 코코스, 보보스, 모모스, 요요스 좀 낯선 단어들일 수도 있지만은 뭐 보보스라는 단어는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뭔가 고가, 명품, 값비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하나의 부류를 코코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연령대도 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저희는 다른 건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모모스라는 부분은 저희가 추구하는 건 윤리적 가치를 중시하는 뭔가 고가의 물건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단순하게 아름다움보다는 가치와 철학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이 값비싼 물건이든 저렴한 물건이든 가격을 따지지 않고 나의 가치와 나의 철학적인 부분, 나의 윤리적인 부분이 맞아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지향하고 응원하고 지지한다라는 그래서 소비를 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모모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제 모모스라는 이름을 짓고 활동할 시작을 했었을 때는 저희가 아는 한도에서는 가장 좋은 재료, 가장 의미 있는 재료를 찾아서 이제 소수만이 즐기는 것이 아닌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게 좀 합리적이게 커피를 제공하자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2007년 아주 작은 창고에서 시작을 했어요. 식당 창고였었고 4평에서 4명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모스라는 뜻은 이렇게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단순하게 뭐 값비싼 걸 추구한다기보다는 윤리적인 가치적인 것들을 좀 지향하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스페셜티 커피를 다루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왜 스페셜티 커피를 하고 있는지 앞에 모모스라는 단어와도 굉장히 잘 맞아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또 글로 보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를 했고 영상을 보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일 처음으로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심장 차이가 많이 나구나. Video.
네. 어떻게와 닿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스페셜티 커피를 다루고 있는 거는 저희 모모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이 브랜드를 이제 이 단어를 사용해서 브랜드 네이밍을 한 거랑 또 같은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커피가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또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 그리고 커피를 만드는 사람, 이제 바리스타, 뭐 로스터, 그리고 커피를 즐기는 사람, 오늘 다 커피를 다 즐기셨잖아요. 이 모두가 이 커피를 통해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고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드신 여러분들의 한 잔의 커피가 여러분들 조금 더 웃게 만들었다거나 오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오늘 굉장히 좋은 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활동하기 위해서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페셜티 커피라는 것 자체는 단순하게 넘어가나요? 네. 이렇게 다 뭐 많은 분들이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면 고품질의 커피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본질적인 의미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이 스페셜티 커피의 키워드는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성 그리고 밸류 체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고품질의 커피를 생산하는 이유 자체가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서 가치에 맞는 커피를 생산하고 그 가치에 맞는 지불을 하게 되어지면서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되게 많이 들어요. 은 한 돈에 혹시 얼마 하시는지 아세요? 은 한 돈에 몇천 원 안 하는 거 혹시 아세요? 은 한 돈에? 그렇죠. 네.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금을 이제 아내에게 금을 선물해주고 금반지를 선물해주고 싶은데 금을 사러 갔는데 금 한 돈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추천을 한 거는 은은 한 돈에 3,000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금을 아니라 은을 사는 건 어떠냐 라고 해서 이 분이 은을 사러 티파니에 간 거예요. 그래서 티파니에서 은이 싸니까 그 제품을 하나 골랐어요. 그래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3,000원이 아니라 네, 상상 이상의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는 은이 아니냐 왜 이렇게 비싸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쪽에서 이거는 은이 아니라 티파니예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가치를 가격 경쟁이 아닌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이고 실제로 더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고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한다면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서 네, 그 가치에 맞는 지불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사실 커피 농사를 짓는 분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져요. 지금 커피 생산국들은 사실 식민 재배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에도 굉장히 제한적이게 시작을 했고 여전히 커피 가격은 저렴하게 유통이 되어지고 있어요. 다행히도 코로나가 터짐과 동시에 경쟁이 심해지게 되어지고 커피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특히 저급의 커피는 뭐 2배, 3배 이상의 가격까지도 오르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조금 추구하고 있는 게 스페셜티 커피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스페셜티 커피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커머셜 커피가 아닌 스페셜티 커피를 하고 있는 또 저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커피 농부가 우리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커피를 만드는 우리 직원들, 바리스타, 직원뿐만이 아니라 바리스타, 로스터들이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 어떠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커피를 통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소비자들이 어떻게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로컬 브랜드예요. 부산을 지키면서 커피를 하고 있고 부산을 지키는 이유는 저희가 굉장히 작게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작게 시작을 했고 사실 부산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부산 분들의 사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일찌감치 망했을 거예요. 저희는 4평에서 시작을 했고 제가 그 당시 때 2007년도 때 최고의 매출을 찍었는데 7만 원을 찍었어요. 하루 매출 7만 원. 네. 저희는 한 4개월 차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았고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가 없었고 그러면서 정말 문을 닫을 법한 경우까지 하게 됐었어요. 근데 부산 분들의 진짜 도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현재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사한 마음과 좀 표현을 하고자 로컬을 좀 지켜가면서 하고 있고 또 로컬 브랜드로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온천장이라는 곳과 영도라는 곳에 2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영도는 오픈했어요. 작년 12월 24일에 오픈을 했고 너무 행운스럽게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팝업을 하면서 영도에 왔다 가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런 모양을 띠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저희 온천장 모습이에요. 앞쪽에 보이는 저 빨간 지붕 밑에 있는 사각형의 박스 보이세요? 저기가 이제 4평 정도 규모가 돼요. 저기서 저희는 테이크아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식당 창고였어요. 저렇게 4평에서 4명이서 시작을 했고, 저 시작했을 때 제 나이는 딱 20살이었어요. 저희는 오전 6시부터 지하철이 다니는 시간에 오픈을 해서 지하철 마감되는 시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근로노동법에 좀 위반이 되어지는 거기도 한데,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일을 할 수 있었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뭐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내가 얼마를 받고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꿈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꿈에 더 가까워지고 있고 목표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성취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7년 4명이서 시작을 했고, 그 당시 때 함께 시작했던 분들이 여전히 지금 모모스에서 15년째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능한 일은 사실 워낙 직업 변경이 많이 일어나는, 또 직장이 많이 옮겨지고 있는 직종 중에 하나가 바리스타 서비스직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조금 지켜나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고, 그게 또 하나의 직원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씩 접목을 하다 보니 오래 함께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세월을 묻혀가면서 한 자리에서 확장을 해 나갔고요. 사실 처음 저희가 시작했을 때에는 프랜차이저 100개 할 거야, 사업을 이제 확장시켜서 돈 많이 벌 거야 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제품의 품질이 나오지 않다 보니 이게 브랜치를 늘린다라는 거는 저희의 성향상, 자존심상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향은 브랜치를 늘리는 것보다는 깊이 있게 가는 게 우리랑은 더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자리를 지켜가면서 꾸준히 한 자리에서 확장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10년 동안 하면서 브랜치가 전혀 없었어요. 한 자리에서 한 매장, 단일 매장으로 운영이 되어졌습니다. 4평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온천장의 규모는 400평 정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옆 건물들을 조금씩 이제 수익이 있을 때마다 옆 부지들을 좀 구매하면서 확장해 나가고 있고, 여전히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15년째 확장 인테리어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모습을 띠고 있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색적이고 한국적인 느낌, 일본적인 느낌이 커피랑 맞아 떨어졌다, 인테리어가 되게 예쁘다, 익스테리어가 되게 예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돈이 없어서 바깥에 손을 못 댔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세월이 묻고 이런 것들의 시대가 좀 맞아지면서 되게 핫플레이스, 아름다운 모습을 좀 갖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식당이었어요. 식당 창고를 정리해서 시작을 했고, 식당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는 사실 카페에서 시작을 했고요. 카페를 하다 보니까 점점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창업붐이 한번 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이 교육을 하는 건 어떻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교육을 하게 되어졌고, 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창업을 하다 보니까 유통까지 하게 되어졌고,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커피를 또 쓰다 보니까 더 좋은 재료를 찾고 싶은데 국내에서 또 미국에서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다이렉트 트레이드, 산지와의 직거래를 시작하게 되어졌고, 순차적으로 저희가 처음 그렸던 그림이랑은 좀 다르게 사업이 흘러갔지만 좀 더 본질적이고 저희의 성향에 맞게 좀 사업이 확장이 되어졌고, 좀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4명이서 시작한 저희 모모스 커피가 지금은 약 4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역사적이진 않지만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데, 부산에 오시면 직접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리뉴얼을 조금 준비를 한 지가 제법 오래됐어요. 2019년부터 온천장을 좀 리뉴얼 해보고자 굉장히 많은 설계 에너지를 쏟았었어요. 왜냐하면 2019년부터 제가 챔피언 되고 나서 많은 수출하는 물량과 그리고 생산해내는 양이 많다 보니까 생산 시설을 좀 확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을 리뉴얼해서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근무하던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쓰고 빵을 옮기기도 해야 되고, 좀 아침에
비가 오는 날에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빗물부터 먼저 막 치우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일을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리뉴얼을 2019년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세우다가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할게요. 세우다가 찾게 된 곳이 네, 온천장에서 벗어난 영도라는 곳이에요. 저희가 이 리뉴얼을 하기 위해서 생산을 멈출 수가 없어서 생산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장을 좀 찾고 있었는데 잠깐 동안 사용할 공장을 찾고 있다가 어떤 분께서 그 중개하시는 분께서 영도에 공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쪽 한번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도랑 온천장은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1시간 정도? 차 타고 뭐 40분 정도? 근데 저희는 한 곳을 지키면서 또 직원들이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한 곳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또 멀어질 필요가 굳이 있나라고 해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다음날 또 전화 오셔서 바람이나 쐴 겸 한번 보기나 보자라고 해서 이제 보러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시기 때 부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담아내고자 했어요. 그래서 부산 블렌드 또 이때 이 시기 때 개발을 하게 되어졌고 또 부산에 대한 감사함과 이런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이 영도의 모습을 보자마자 저희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장 부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저기 가면 석유 냄새 나거든요. 되게 뭔가 거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부산 하게 되면 아름다운 바닷가를 먼저 떠올려요. 해운대, 광안리, 그리고 휴양지. 여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뜨거운 핫한 곳. 그래서 먼저 떠오르는데 사실 부산 분들에게는 부산 바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거친 느낌을 먼저 떠올리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시기 때 부산 블렌드 개발할 때 영도에 대한 영도 다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원도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다루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커피를 통해서 부산의 이야기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위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온천장 설계를 3년차 계속 준비하고 있던 3년차에 다시 다 엎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곳을 계약하게 되어지면서 평수는 약 550평 정도가 돼요. 원래는 그냥 공장을 임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훨씬 더 규모가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다시 다 엎어버리고 설계 도면이 다 나왔고 저희가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다 엎어버리고 새롭게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천장 이야기보다는 최근에 저희가 오픈한 영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 공간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리뉴얼을 계획했던 것도 사실 직원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졌다 보니까 여기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이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정말 다양한 지역을 돌면서 좀 공부를 스터디를 했어요. 근데 이 당시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쇼룸이었어요. 쇼룸이라는 단어를 듣다 보니까 쇼룸이 되게 예쁘잖아요. 정갈하고 모던하고 잘 정돈되어진 느낌의. 근데 이 쇼룸이라는 단어와 쇼룸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질리는 거예요. 진짜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간에는 절대 쇼룸을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고 오히려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누군가에게 쇼가 될 수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인위적인 쇼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이고 우리가 무대에 서는 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컨셉으로 설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생산 설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한 설비 구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진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고 되게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어디서부터 보면 좋을까요? 네, 바깥쪽부터 한번 볼게요. 바깥에 저희 혹시 부산 비엔날레 작년에 오셨던 분 계세요? 네, 그 건물 기억하세요? 네, 그 건물이에요. 네, 네.
그 건물이고 저희 그때 한참 공사 이제 설계 도면 짤 때인데 비엔날레 티켓이 너무 비싼 거예요. 안에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고 상상하고 그리고 해야 되는데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으니까 그냥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이 잘 안 될 때마다 티켓 사서 들어가서 공간 설계를 했었던 것 같아요. 티켓 진짜 비싸더라고요. 4번, 왜냐면 일주일에 한 2-3번은 가야 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에 2-3번 정도를 티켓을 계속 구매해서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전시도 본의 아니게 굉장히 많이 보게 됐고. 외부부터 한번 볼게요. 저기 구헌주 작가님의 그림이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사실 기술자로서 커피를 대했었어요. 근데 공간이라는 게 생겨버렸잖아요. 550평이라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생겼어요. 그렇다 보니까 욕심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해보고 싶고 외벽부터 시작해서 신소재 막 이런 것들을 다 써보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서 한 번도 이걸 외벽 소재로 쓰지 않은 것들을 찾기 시작을 했고 굉장히 욕심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 그림이 문제인 거예요. 저 그림을 살리면서 다양하게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모순적인 디자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했었던 건 그냥 그림을 다 가리자였어요. 근데 다 가리다 보니 우리는 이런 작가님과의 활동, 그리고 작가님과의 협업,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지켜나가기 위해서 활동을 해왔는데 또 우리의 행동 자체가 또 모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외벽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벽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림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구헌주 작가님의 작품이 원래 그려져 있었던 거고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또 욕심을 빼고 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냥 외벽 하나만 세우는 형태로 외부 마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되게 이걸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건 그거예요. 구헌주 작가님이 온천장에서 활동하셨던 작가님이에요. 굉장히 온천장 똥다리라고 하는데 그 똥다리 위에 저희가 모모스 커피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구헌주 작가님이 온천천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활동을 또 하시고 계세요. 영국에도 전시를 하시고 계시고 저희랑 굉장히 비슷한 스토리인 거예요. 온천장에서 시작을 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랑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고 또 일맥상통하고 결이 되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을 지키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벽을 이렇게 마감하게 되어졌고 실내 공간은 지금은 이제 렌더링을 돌려본 거예요. 이제 얼마나 똑같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똑같이 나올 수 있게 최대한 렌더링을 굉장히 많이 돌려봤던 것 같아요.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외벽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쨌든 바리스타와 로스터가 주인공이잖아요. 무대가 되어져야 되다 보니까 바리스타와 바를 제외한 모든 공간들은 화이트 벽으로 마감이 되어져 있고 저희가 일하는 공간들은 다 글라스로 마감을 했어요. 저희가 작업하는 것들을 굉장히 가까이에서 날 것으로 좀 볼 수 있게 그래서 유리라는 소재와 화이트 그리고 톤을 다운시켜서 이런 톤 앤 매너를 조금 맞추는 작업들을 했고요. 하나씩 볼게요. 커피, 아까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 커피를 만드는 사람, 커피를 소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영도 공간은 여기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담겨져 있어요. 입구에 딱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커피 원재료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거든요. 이 안에는 저희가 아까 커피 산지 농부들, 프로듀서들을 되게 많이 영상에서 만났잖아요. 그 안에는 뭐 콜롬비아, 과테말라, 에티오피아, 코스타리카 다양한 산지들이 담겨져 있고 다양한 프로듀서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 안에는 저희가 201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12년째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하고 있는 프로듀서들의 커피들이 보관되어지고 있어요. 저희는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 다이렉트를 한다기보다는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다이렉트를 하고 한번 맺은 인연이 좀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지면서 더 좋은 커피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만약에 저희는 다양한 산지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한 농부에게 정보가 전달이 되어지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원재료가 보관되어지는 이런 지속적인 관계와 원재료가 보관되어지는 신선한 온도, 습도 컨트롤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좀 담겨져 있는 게 원재료 창고부터 시작을 해요. 소비자들이 커피 한 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의 전 과정을 좀 날 것으로 순차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가게 되어지면 사일로라는 탱크가 만들어져 있게 되어지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실 커피를 만드는 사람
이제 로스터들에 대한 지속 가능성 이야기를 조금 담고 있어요. 앞에 원재료 창고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생산하는 프로듀서들이 지속 가능하게 커피를 생산해낼 수 있고 더 나은 가치와 더 높은 가격으로 커피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는 지속적인 관계라는 생각을 했어요. 커피가 농작물이잖아요. 올해는 좋을 수 있지만 내년에 또 생산했을 때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낮은 품질이 되어졌다라고 해서 저희가 구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농사를 짓기가 힘들어져요. 왜냐면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품질이 되어졌을 때에도 커피를 구매하고 그럼 한 해가 지났을 때 더 나은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좋은 제품을, 더 좋은 품질의 커피를 생산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가치에 맞는 또 가격으로 커피를 구매하고 이런 지속적인 동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근무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저 한 포대에 70kg 정도가 돼요. 이제 커피를 볶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 70kg 포대를 매일 몇 백을 옮겨야 되고 매일 손으로 퍼서 올려야 되는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업무 강도가 굉장히 커요. 몸의 노동이 굉장히 큰 직업 중에 하나예요. 바리스타들 서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한 노동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커피가 좋아서 이 업을 선택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몸을 10년째, 15년째 쓰다 보면은 나는 이 일이 좋은데 과연 나는 이 일을 지속 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로스터분이 지금 저희랑 13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어요. 플러스 여성분들도 로스팅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기계를 다루는 부분이라든지 또 커피를 하는 분들에게는 특히나 또 호기심이 많은 부분이고. 근데 저런 70kg짜리 백을 든다라는 건 여성분들한테는 사실 조금 힘든 작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좋아서 선택한 직업이고 이 직업을 좀 지속 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옮기는 힘을 쓰는 노동들을 조금 전자동화 시켜보는 형태를 시도를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런 사일로 탱크를 만들게 되어졌고요. 지게차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게 옐로우 가드가 보이는 대로 올려요. 그리고 올리게 되면은 기계가 생두백을 집어서 들어줘요. 그래서 로스터분이 생두를 찍게 되어지면 밑으로 쏟아지게 되어지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쏟아진 커피가 원재료가 몇 번 사일로 탱크에 이동해줘라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쪽 사일로 탱크로 이동을 하게 돼요. 전자동 시스템으로 원재료가 탱크에 들어가지게 되어지고 이 탱크가 필요한 이유는 로스팅할 때도 역시나 필요해요. 로스팅 기계가 이어져서 있는데 여기 뒤편에 보시게 되면 여기 사일로 탱크예요. 로스팅하는 친구가 매일 몇 킬로 무게를 다 재서 부어줘야 돼요. 아니면 진공으로 빨아들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힘을 쓰게 되어지는데 여기 로스팅 기계에서 몇 번 사일로 탱크에서 몇 킬로, 몇 번 사일로 탱크에서 몇 킬로를 몇 번 로스팅 기계에 넣어줘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접목하게 됐는데 국내에는 이런 걸 만드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곡물 회사랑 협업을 해서 최초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됐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저희 로스터분 13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했는데 처음으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여성 로스터가 가장 만족을 해요. 왜냐면 로스터들이 후배 로스터가 들어왔을 때 여성이 들어오기보다는 남성이 들어오기를 원해요. 왜냐면 힘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근데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전자동 시스템으로 시도를 해보게 됐고 저희가 이 영도 공간을 오픈하기 전에 일반 고객분들 대상으로 오픈하기 전에 로스터리를 운영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먼저 오픈을 했어요. 왜냐면 이건 경쟁하기보다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도 우리가 이거 로스터리 운영하시는 분이 접목을 해주게 되면 접목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로스터들의 근무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과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진 기술력들을 좀 로스터리 업체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먼저 오픈을 했어요. 프리오픈 기간 때는 로스터리 업체분들을 먼저 초대해서 시스템이라든지 직접 볼 수 있는 업체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공유하는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간에는 이제 그 로스터들의 지속 가능한 이 이야기를 좀 담아냈고요. 그리고 커피바 한번 꼭 와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 커피바에 대한 이야기를 뭐 마지막으로 하자고 한다면 좀 특이한 시스템이에요.
입장함과 동시에 대기 번호를 걸고 단순하게 이 커피 한 잔, 단순한 탄미를 넘어 가치를 담아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카페인으로 보게 되면, 커피 한 잔이 카페인으로 보게 되면 4,500원, 5,000원 비싸게 느껴져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티파니면은 3,000원짜리 은도 300만 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커피 한 잔에 다양한 이야기와 가치를 묻혀내게 되면은 이거는 값으로 따질 수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이 커피 한 좋은 재료,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재료를 찾지만 여기에 어떠한 것들을 더 가치를 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다기보다는 효율성이 높은 커피 바 시스템을 가서 호스 앞에 서서 주문을 하고 주문이 끝나면 나 돌아와서 여기에 앉아있고 진동벨이 울리거나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음료만 가지고 와서 마시고 대화를 하고 하는 형태가 효율성이 높은 카페 오더 시스템이기는 해요. 근데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온천장은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시스템을 하게 되어지면은 로스터들은 무슨 일을 하지? 로스터가 뭐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바리스타는 뭐야? 그냥 아르바이트생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리고 이 바리스타라는 친구들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는 와이너리를 방문했을 때요. 와이너리를 방문하게 되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와인을 소개하고 시음도 해드리고 추천을 해드리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바리스타도 나이가 들어서 저런 모습으로 커피를 추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고 단순하게 음료 한 잔을 만들어서 제공한다기보다는 커피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바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님이라고 이걸 부르면 이제 그분이 바에 오게 되고 1대1 커스텀 서비스가 되어져요. 바리스타 한 명과 한 팀이 붙게 되어지면서 오늘 기분이 어때요? 라고 질문을 해요. 오늘 완전 우울해요. 이렇게 하면 그럴 때는 우울할 때는 뭔가 진하고 쓴 커피 한 잔 먹으면 다 기분이 풀릴 수도 있는데 라고 추천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오늘의 기분과 오늘의 이 분의 모든 것들에 맞춰서 커피를 추천하고 그 추천한 이유와 이 커피가 어떻게 생산이 되어졌고 어떻게 볶여졌고 어떻게 추출할 거고 추출하는 거에 따라서 모두 맛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잔의 커피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 약 7분에서 10분 정도를 모두 바리스타와 고객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게 되어져요. 근데 커피 이야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어떤 분들 저 응대하다 보니까 커피 이야기 10분 동안 한마디도 못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싱가포르에서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10분 동안 커피 이야기 없이 싱가포르 얘기만 했어요. 근데 이런 대화 자체가 그분에게는 힐링이 되어질 수 있고 또 바리스타를 기억할 수 있는 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카페인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고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어요. 저희가 또 그 로스터리 하시는 분들을 프리오픈 때 초청하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저희 직원들 가족을 제일 먼저 초대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가족들을 먼저 초대를 했었었는데 그때 저희 사촌 오빠가 평생 운동하다가 이제 삼성 자동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장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공장이거든요. 가만히 한 15분 동안 말없이 있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공장에서 일하고 이것도 공장인데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족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단 한 번도 20년 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여기서 이것도 공장이지만 여기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족들에게 굉장히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좀 더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감동을 받기도 했어요. 사실 저희가 원했던 것도 또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도는 이런 생각들로 조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꼭 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해서 이제 온천장 설계가 엎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천장은 어떻게 다시 리뉴얼을 해야 될까? 원래 신축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온천장은 영도랑 굉장히 다르게 가려고요. 온천장은 많은 분들이 그냥 도심 속에 있는 정원 같아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영도랑은 다르게 그냥 고객분들이 제일 편하게, 가장 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도심 속의 정원이고 힐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매입한 부지들의 토양과 일조량을 다 계산을 했어요. 다 조사를 하고 어떤 식물이 가장 잘 살 수 있을까?
해서 식물들을 좀 리스트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식물들을 조금 심고 좀 더 정원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예전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담벼락이 엄청 높아요. 예전엔 도둑도 많았고 담벼락 위에 가시들이 막 솟구쳐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마을에 있다 보면은 뭔가 벽을 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벽을 다 이것보다 더 낮게 허물어 놨어요. 사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밤에 문 닫고 가더라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되게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고 굳이 이 마을에 녹여들고 마을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벽을 다 허물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설계는 잡혀져 있지만 이것도 하지 않기로 지금 결정을 했어요. 조경은 하고 있지만 여기 안에서는 15년간의 우리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는 1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걸 의뢰하고 맡기는 설계나 공사가 아닌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떠오르는 생각들을 여기에 천천히 녹여나가면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들과 공유하는 형태를 생각을 했어요. 변화하는 것도 어제랑 오늘이랑 모습이 다르네? 다음 한 주가 지나니까 지난주랑 느낌이 다르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화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좀 공유할 수 있게 공사 기간을 약 7년에서 10년 정도로 잡고 매일매일 변화를 하고 있어요. 가구 하나씩, 의자 하나씩 바꿔가고 있고 배치도 하나씩 바꿔가고 있고 벽을 하나 허물어 보기도 하고 다시 쌓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한 7년 정도 저희가 손수 공사를 하게 되어질 것 같아요. 이거 많은 분들에게,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의뢰를 했지만 정말 엉망진창의 인테리어라고 얘기를 해요. 건물도 정말 오래됐고 너무 지금 위험한 건데 이제 보강을 했지만 뭔가 하나의 이야기로 담아낼 수 없는 너무 복잡한 건물이 하나도 좋은 게 없는데 너무 좋대요. 하나도 좋은 자재가 없는데 너무 좋대요. 근데 이것 이상 더 아름답게 더 잘 만들어내라라고 한다면 좀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냥 온천장은 7년 이상 공사를 하는 걸로 정리를 했어요. 대신 가장 식물들도 지속 가능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 토양과 일조량에 맞는 식물들만 좀 심어가는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건 저희 회사 소개였고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로컬에 대한, 도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실 영도 공간은 도시 재생이기도 해요. 창고였고 비어져 있는 창고를 저희가 이렇게 개조를 한 형태이고요. 그래서 요거 영상을 보면서 한번 로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만. 네, 영상 3개일 거예요. 3개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엄청 순서 없이 영상을 찾는 동안 제가 엄청 순서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없는 걸로. 저희가 이제 부산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 커피의 부산의 이야기를 많이 녹여내고자 하고 있고, 또 사실 부산에서 지역을 지키면서 활동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기는 하더라고요. 아까 오신 분이랑 잠깐 짧게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도 광주라는 도시는 아티스트도 굉장히 많고 문화적인 도시이고 막 이런 이야기들 했는데 어떤 어르신분이 요새는 다 서울 가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수도권, 서울, 경기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져 있고 사실 로컬을 지키면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고 또 쉽지 않은 길을 걷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더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고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장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큰 힘은 되지 않지만 커피라는 것 자체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문화이고 아까 푸드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푸드가 예전에는 설치 미술 집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요즘 푸드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고, 모르겠어요. 저는 설치 미술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그림들이 여전히 저는 어려워요. 그런 글들을 만났을 때 저는 여전히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진입장벽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이런 문화 아트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 예술적인 부분들은. 근데 커피도 하나의 문화라고 하지만은 진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문화인 것 같아요.
나도 먹고 너도 먹고 할머니도 먹고 엄마도 먹고 아빠도 먹고 학생들도 먹기도 하는 게 이제 커피라는 문화이고 하나의 문화이지만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게 커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커피라는 게 문화로서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이 가장 진입장벽이 낮고 남녀노소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곳이 카페거든요. 커피를 찾아서 오죠. 하루에 한 잔을 마셔야 되니까. 그러면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역할이 커피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커피이고 우리는 커피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이 부산에서 장을 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열게 된 게 부산하다라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보다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매년 1만 명이 넘는 청년이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산 인구가 340만 명 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인구 감소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 일자리, 그러니까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장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커피 산업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커피 농사가 멋있지 않고 또 큰 돈이 되지 않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커피 농사를 이어가지 않고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커피 농사는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때문에 커피를 생산하는 농부들의 평균 연령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커피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도 깊은 관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커피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커피 생산을 위한 인구 감소뿐 아니라 부산의 인구 감소 또한 좋지 않은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 분야의 인재들이 대부분 수도권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저희같이 부산을 지키며 활동하고 있는 많은 브랜드들에게 성장의 벽이 다시 한번 더 높아지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저희는 커피하는 회사로서 저희의 커피 제품에 부산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작품을 녹여내고 또 부산 로컬 브랜드들과 함께 상생하는 부산하다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올해는 부산우유 그리고 나무공방 디카펜트리 이지은 작가님, 도예가와 염색공예가가 함께 만든 로컬 도자기 브랜드 구기, 포스트맨 초콜릿, 그리고 부산 대표도서관, 부산 도서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협업 활동이 저희를 비롯한 부산 로컬 브랜드, 그리고 부산 작가분들께 좋은 장이 될 수 있기,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활동들이 차곡차곡 쌓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부산에서 성장할 수 있길 바라며 저희는 부산하다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찍고 제가 편집했어요. 저희 직원 식당 건물 올라가서 옥상에서 혼자 카메라 켜고 의자 앉아가지고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되게 잘 나왔죠, 근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너무 옥상 같아가지고. 네, 이런 게 이제 부산하다 프로젝트이고 저희의 작은 생각들을 담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더 많은 브랜드와 함께 하고 있어요. 올해는 더더욱 또 더 많은 작가님과 또 올해는 또 새롭게 시작한 건 티 블렌더. 부산에서 이제 티를 블렌딩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티 블렌딩 하시는 분이랑 같이 제품을 만들고 개발하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영도에서는 저희가 베이커리 팀이 있어요. 파티셰프분이 3분에서 4분 정도가 계신데 영도에서는 저희가 생산한 제품이 아닌 부산에서 베이커, 파티셰프로 활동하시고 계신 분들의 제품을 소개하는 장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부산하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짧게 소개를 한다고 하면 등등등이 있을 것 같아요. 에어부산은 너무 큰 곳이니까. 네. 비컨 프렌즈라고 해서 이제 도시 양복, 발달장애 아들과 딸을 가지시고 계신 부모님들이 모여서 만든 이런 이제 지체장애 아동들이 정말 사회에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인정을 받고 할 수 있는, 또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도시 양복, 또 환경적인 부분까지 갖추고 있는 이런 하나의 브랜드를 만든 게 비컨 프렌즈이고 이 꿀을 이용해서 저희가 제품을 또 개발을 하고 있어요. 청미래 농장은 이제 유정란, 빵 만드는데 계란 되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또 개발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패키지 작업이에요. 이 커피를 좀 어떻게 가치 있게 풀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부산에서 활동하시고 계신 작가님들의 그림을 활용해서 더 아름답게, 단순하게 그림을 접목하기보다는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컬러와 색감과 터치와 이런 것들을 조금 연결시켜서 패키지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대부분 부산에서 활동하시고 계신 이지은 작가님의 그림을 사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드셔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부산 블렌드예요. 오늘 부산 블렌드에는 저희가 처음 이제 그림을 하게 되어진 거는 김종식 화백님이라고 해서 부산에서 활동하신 서양의화 1호 작가님이세요. 지금 그려진 그림은 약 50년, 1947년 귀한 동포들이 이제 부산 영도다리 밑에서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신 그림이고요. 저희가 이 부산 블렌드 할 때 만들어야겠다? 사실 여기 뒤에 계신 만석 작가님께서 부산 블렌드를 만드는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추천을 했어요. 근데 계속 미루고 있다가 언제 이걸 탁 와닿았냐면, 알쓸 신잡이라는 혹시 프로그램 아세요? 알쓸 신잡에서 부산 편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국전쟁, 피난민들이 오게 되어진 이야기, 그렇다 보니까 판자촌이 있는 이야기들을 막 다루고 있는데, 부산 사람으로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알고는 있는데 뭔가 되게 먼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부산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피난민들을 다 포용한 거잖아요. 부산 사람들이. 부산에 정말 많은 인원들이 쏟아졌고, 하지만 배척하지 않고 포용하고 환대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너무 자존감이 높아질 정도로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만 알리더라도, 특히 부산 시민들에게는 부산 시민으로서의 자존감, 자부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부산 블렌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자라고 하게 되어졌고, 저희가 영감을 받게 된 게 이제 피난민 포용 환대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림들을 찾다가 이제 추천받은 그림이 이제 김종식 화백님의 그림이었고, 마침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귀한 동포들의 그림들이 그려진 그림을 찾게 되어졌고, 그 이야기들을 조금 녹여내게 됐어요. 근데 김종식 화백님이 저희랑 되게 성향이 비슷했더라고요. 로컬을 지켰고, 내 그림이 보고 싶으면 너네가 부산으로 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팝업 행사를 다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지키고, 저희의 브랜치는 부산에만 있거든요. 우리 커피를 제대로 느끼고 싶으면 부산으로 오세요. 여기 사실 팝업에서 느끼는 건 저희의 온전한 걸 느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 커피 드시고 싶으면 부산으로 오세요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 재밌게 원활하게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부산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그 브라질 커피가 베이스로 들어가져 있어요. 왜 브라질 커피가 베이스로 들어가져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생기더라고요. 1950년대 저 시기 때 한국을 통해서 한국에 가장 많이 수입된 커피가 브라질 커피예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 커피를 쓰기도 했고, 다른 커피를 쓸 수도 있었는데, 사실 포용과 환대라고 한다면 그 호불호가 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커피가 사실 브라질 커피이기도 해요. 신맛이 도드라지지도 않고 고소함과 약간의 쓴맛 밸런스 있는 커피가 브라질이에요. 그래서 커피의 향미적으로도 브라질 커피가 맞아떨어지기도 하고, 저 시기 때 또 부산항을 통해서 거의 커피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부산항에 가장 많이 수입된 커피가 브라질 커피였어요. 그래서 브라질 베이스로, 그리고 브라질 커피 베이스로 블렌딩을 하게 됐고, 로스팅 포인트도 좀 달라요. 산미가 도드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포인트도 조금 높아서 신맛보다는 단맛과 약간의 쓴맛을 좀 즐길 수 있는 커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카이브 작업도 조금 하게 되어졌고, 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부산의 이야기를 전해야 되다 보니까 좀 많은 알리는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상도 했어요. 저희는 스페셜티 커피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셜티 커피는 원재료의 품질과 신선함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데요. 우리는 부산항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다른 여느 도시에서 할 수 없는 많은 유일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2020년 기준 한국으로 수입된 원재료, 즉 생두는 15만 9,748톤이었다고 합니다. 그중 15만 1,064톤, 약 95%의 생두가 부산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과거에도 많은 커피들이 부산항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때문에 어쩌면 부산은 커피를 즐기는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커피의 깊은 연관성을 채워나가기 위해 미술평론가 김만석 작가님이 어디 계세요? 커피와 관련된 부산의 역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중 1920년부터 3년간 부산항을 통해 수입된 커피 양을 기록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에 따르면 20년에는 70톤, 21년에는 80톤, 그리고 22년에는 93톤 정도로 매년 약 15%씩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1925년 11월 20일자 부산일보에는 홍차 가대류 조선 내의 수입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기도 해서 커피가 수입되던 당시의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부산은 해방을 구체적으로 체감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반도를 떠나야 했던 200만에 가까운 조선인들이 대대적으로 기환하는 장소가 바로 부산항이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기환 동포들이 유입되는 그 시기, 부산에서 가장 번다한 곳 중 한 곳이 바로 다방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부산항 개항을 전후로 부산은 일본인들은 물론이고 해관에 근무하는 소수의 서양인들 그리고 선교사들까지 내항이 잦아 다방 문화가 안착하기 좋은 조건이었기도 했습니다. 동네 부산은 이 시기에 외관에서 독일왕을 맞아 커피 대접까지 한 일이 있기도 했는데요. 동네 부사가 올린 연예비 내역사에는 가득 찬 통, 한양 5점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커피는 오랜 기간 우리의 식문화와 불에 껴 왔었습니다. 1946년 9월 20일자 가정신문에서는 백구갑의 수입 왕성이라는 기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부산 블렌드 시기랑 동일해요. 해방기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 들어온 커피는 대체로 브라질 원두였음을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모모스 커피는 당시에 이러한 원두 유입 상황을 상상하면서 시그니처 블렌드 부산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만들기도 했고요. 부산 1호 서양회화 작가인 김종식 화백님의 작품 기환 동포와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부산의 예술과 역사 그리고 오랜 기간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커피를 통해 부산만이 해낼 수 있는 이 스페셜티 커피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저희는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때 더 잘 정돈된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도시, 뭐 커피, 그리고 네, 푸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부산 블렌드가 굉장히 많은 확장성을 가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기도 했고 이걸로 인해서 부산에 대한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어졌고 지금은 부산 브랜드의 그림이 좀 바뀌어져 있어요. 네. 이거는 또 신진 작가님의 청년 작가님의 그림이기도 하고 좀 더 네, 화사한 느낌인데 얘는 동백 꽃 이름이 까멜리아 그림 이름이 까멜리아예요. 근데 이 동백이 부산의 시화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더 다른 형태로 좀 풀어나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과 패키지와 아트 그리고 이런 것들을 커피에 좀 녹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이 확장성을 가지게 되면서 광주 블렌드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부산 블렌드를 개발할 때 이 역사적인 아름다운 이야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근데 이 역사적인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춘 이유가 부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름다운 광안리, 해운대, 휴양지를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아픈 이야기 그리고 역사적인 이야기 또 뭔가 포용 환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커피로 좀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광주는 좀 반대로 접근을 하게 됐어요. 사실 다른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광주라고 한다면 사실 아픈 이야기 그리고 슬픈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광주 역시 아까 빛골,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라든지 예술가라든지 문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어요. 오히려 비춰지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아름다운 반해서 이제 훨씬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걸 커피적으로 어떻게 이 광주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이런 걸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서
묵직한 계열의 맛과 향보다는 좀 더 화사했으면 좋겠다, 화려했으면 좋겠다. 부산의 커피에서는 신맛이 좀 느껴지지 않게 누구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광주의 커피에서는 화사함과 화려함, 약간의 신맛, 밝은 것들이 좀 담겨졌으면 좋겠다. 더 밝은 미래, 과거보다는 더 밝은 미래를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밝은 미래를 응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광주 블렌드 커피와 맛과 향에 좀 접근을 하게 됐어요. 앞에서 아까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광주 블렌드에는 콜롬비아 커피가 베이스로 들어가져 있어요. 왜 콜롬비아 커피를 베이스로 하게 되어졌냐면 사실 콜롬비아는 커피를 정말 많이 생산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커피를 하고 있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콜롬비아가 커피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 콜롬비아는 커피만큼 많이 생산하고 있고 수출하고 있는 게 꽃이에요. 그래서 꽃의 나라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화사하기도 하고 정말 콜롬비아를 가보게 되면 그냥 모든 길이 꽃으로 다 되어져 있어요. 이런 얘기를 아까 팝업 때 했는데 콜롬비아는 마약이지 또 이렇게 얘기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마약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마약도 많이 재배하고 있고 갱들도 되게 많지만 실제로 꽃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콜롬비아의 아름다운 꽃의 이야기들을 좀 풀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콜롬비아 커피를 베이스로 하게 되어졌는데 이걸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사실 콜롬비아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교과서적으로 표현을 하면 마일드 커피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되게 독특한 한번 병충해를 입었던 나라이다 보니까 다양한 품종들, 화사한 커피가 잘 없어요. 다양한 향과 맛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품종들이 없는데 그렇다 보니 좀 심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광주 블렌드에는 그래서 콜롬비아 게이샤 커피가 베이스로 들어가져 있어요. 게이샤라는 품종이 꽃향기를 가지고 있고 커피가 가지고 있는 품종 중에서 커피의 품종 중에서 좀 화사한 향미들을 또 표현해내고 있기도 하거든요. 가격대도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콜롬비아 게이샤 커피를 베이스로 이제 블렌딩을 하게 됐고 로스팅 포인트도 부산보다 훨씬 더 낮아요. 그래서 약간의 산미와 기분 좋은 과일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형태로 블렌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산이랑은 굉장히 다르게 해석을 했고 좀 다른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자 했고 실제로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두 개 비교해서 먹어보는데 이제 스페셜티 커피를 하는 저희에게는 광주가 좀 더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커피를 내리면서 여러분께 좀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고 조금씩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드시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무료로 시음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맛보시고 가셔서 더 커피 드셔도 되고요. 플러스 화분을 준비했어요. 그 메리골드 화분을 준비해서 그거 하나씩 챙겨가면 좋을 것 같고요. 메리골드를 준비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커피 패키지 중에서 보시면 메리골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패키지에서 없네요. 여기는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메리골드 이제 패키지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김세정 작가님이라고 펜 작업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펜으로 연필이나 볼펜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신데 이 메리골드 뜻이 반드시 오고야말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반드시 오고야말 행복이라는 뜻으로 커피 생산하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 그리고 만든 사람에 대한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이게 광주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메리골드를 좀 준비했으니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커피를 한 잔씩 내려서 조금 맛보실 수 있게 광주 커피를 맛보실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